5장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중점 고려사항. 5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 지금까지 이 책에서는 매우 기본적인 개념인 모노파동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파동이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급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노파동의 조합인 그룹에 대한 개념을 도입시켜야 한다. 파동을 그룹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부 파동의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을 비롯해 충격파동과 조정파동을 구분하는 보다 구체적인 법칙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표준 엘리어트 패턴과 그것의 변형에 대한 핵심적인 법칙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전에 소개된 바와 같이 각각의 구조 흐름은 특정한 엘리어트 패턴을 나타낸다. 패턴 규명 과정에서 보다 중요한 요소는 그것의 외형이다. 불행하게도 충격 패턴과 조정 패턴에 대한 변형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변형에 대한 실제적인 외형을 반영하는 범주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준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엘리어트는 그의 저서 전반에 걸쳐 그림 5-1과 같은 유형의 그림을 사용했다. 위에 있는 것은 충격 패턴을, 아래에 있는 것은 조정 파동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그림들의 비현실적인 성격으로 인해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처음 연구하는 사람들이 파동의 패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실제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수백 가지의 그림을 그려놨다. 이런 그림들로 인해 정확한 엘리어트 패턴의 형태에 대해 보다 빠르게 익숙해지고 사전적인 조사와 그것을 실제적인 시장 움직임에 파동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표준 충격 패턴, 실제 이런 모양은 잘 나타나지 않음. 표준 조정 패턴, 실제 이런 모양은 잘 나타나지 않음. 폴리파동의 구성과 충격 파동. 지금까지는 어떤 폴리파동이 진행 중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 기호의 조합에 대해 살펴봤지만 각 파동의 종류에 기반해 폴리파동이 형성해야 하는 모양과 움직임에 대한 어떤 법칙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법칙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대부분의 조정파동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충격파동만 나타나는 특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여기에 소개된 내용들은 모노파동의 그룹들이 충격파동의 성격을 갖는 패턴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법칙들이다. 필수적인 구성 법칙. 충격파동으로 검토되기 위해 시장 움직임은 다음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 1. 추세적 또는 터미널의 구조 흐름에 부합하는 5개의 연결된 파동, 모노파동이거나 그보다 큰 파동이 나타나야 한다. 2. 5개의 내부 파동 중에 3개가 같은 상승 또는 하락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첫 번째 파동 후에 작은 두 번째 파동은 첫 번째 파동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 두 번째 파동은 첫 번째 파동을 완전히 되돌려서는 안 된다. 4. 세 번째 파동은 두 번째 파동보다 길어야 한다. 5. 세 번째 파동 직후에 그것과 반대 방향, 두 번째 파동과 같은 방향으로 작은 움직임, 네 번째 파동이 나타난다. 네 번째 파동은 세 번째 파동을 모두 되돌려서는 안 된다. 6. 다섯 번째 파동은 거의 항상 네 번째보다 길지만 짧다 하더라도 네 번째 파동의 38.2%보다는 반드시 길어야 한다. 다섯 번째 부분이 네 번째보다 짧을 때 다섯 번째 파동은 미달형, 페이려이라고 불린다. 7.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파동의 가격상의 길이를 비교할 때 세 번째 파동이 가장 길 필요는 없지만 가장 짧은 파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 법칙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분석되고 있는 시장 움직임은 조정파동이거나 충격파동이 아니거나 파동 그룹이 부정확하게 조합된 것이다. 만약 분석하고 있는 패턴이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조정파동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가라. 222페이지. 실제 시장에 대한 적용. 잠정적으로 충격파동을 구분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소개했다. 그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5개의 유사한 모노파동들이 있어야 한다. 그림 5-2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다양한 5개의 모노파동으로 이루어진 파동 그룹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 그림에서 표신된 각각의 패턴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실제 차트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구성 법칙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전체 엘리어트 파동이론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법칙들이다. 이런 법칙들을 실제 시장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대한 연구를 더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필수적인 구성 법칙을 적용해 몇몇 모노파동의 조합을 살펴보고 어떤 패턴이 충격 패턴일 수 있고 어떤 것이 아닌지 판단해보자. 만약 어떤 패턴이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충격파동이 될 수 없고 자동적으로 조정파동이 된다. 그림 5-1을 보자. 1. 그림 A는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을 모두 되돌려 충격파동이 될 수 없다. 201페이지. 법칙 3. 2. 그림 B는 법칙들 중 어느 것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격파동이 될 수 있다. 3. 그림 C는 모든 법칙을 충족시킨다. 4. 그림 D에서는 4개의 파동만이 존재하는데 5개의 파동이 있어야 한다. 법칙 1. 5. 그림 E에서는 세 번째 파동이 3개의 상승 파동 중에서 가장 짧은 파동이므로 충격 패턴이 될 수 없다. 법칙 7. 6. 그림 F는 조건에 부합한다. 7. 그림 G에서 네 번째 파동이 세 번째 파동을 모두 되돌리는데 그것은 허용될 수 없다. 법칙 5. 8. 그림 HIJ에서 법칙에 위반된 것은 없다. J에서 다섯 번째 부분은 네 번째 부분보다 짧고 그것은 미달형 패턴을 형성한다. 9. 그림 K는 다른 조건들은 충족시켰지만 세 번째 파동이 두 번째 파동보다 짧다는 점에서 충격파동이 될 수 없다. 법칙 4. 그림 5-2. 그림 A, 너무 길다. 그림 B. 그림 C.
그림 D. 그림 E. 너무 작다. 그림 F. 그림 G. 그림 H. 그림 I. 그림 J. 미달형 5번 파동. 그림 K. 너무 짧다. 연장의 법칙. 연장은 모든 신뢰성 있는 충격 파동이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충격 파동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연장이란 단어는 충격 파동 그룹의 가장 긴 파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연장된 파동의 존재 여부는 조정 파동과 충격 파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연장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통해 충격 파동과 그것과 유사한 조정 파동을 실질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모든 법칙을 따랐다면 5개의 모노 파동을 가진 파동 그룹,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노 파동보다 높은 등급의 파동 그룹일 수 있다,를 다루고 있을 것이다. 이런 그룹들 중에서 하나의 파동이 다른 것들에 비해 눈에 띄게 클 수 있다. 그 가장 긴 파동이 연장 파동의 고려 대상이다. 실제로 연장 파동이 되기 위해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긴 파동은 다음으로 긴 파동의 161.8%보다 길어야 한다. 만약 어떤 패턴이 연장 법칙을 포함해 현재까지 제시된 충격 파동의 모든 법칙을 따랐다면 이 장의 다음 절로 이동해서 파동 그룹이 추가적인 충격 파동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반면에 지금까지 제시된 법칙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중요하지만 잘 나타나지 않는 다음 두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면 조정 파동이 틀림없다. 1. 패턴에서 첫 번째 부분이 가장 길 경우 그것은 세 번째 파동의 161.8%보다 조금 짧지만 세 번째 파동은 첫 번째 파동의 끝부분에서 61.8%보다 낮은 수준에서 마감된다. 2. 세 번째 파동이 가장 길지만 첫 번째 파동의 161.8%보다 짧고 다섯 번째 파동이 세 번째 파동보다 짧다면 시장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터미널 충격 패턴의 변화된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379페이지에 3번 파동이 연장된 터미널 충격 패턴을 보라. 연장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의 두 개의 예외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완전히 조정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조정 파동을 설명하는 절로 옮겨가라. 만약 위의 두 가정 중에 하나의 상황이 진행된다면 현재 분석하는 패턴이 충격 파동이라는 가정을 유지하고 다음 분석 단계로 이동하라. 파동 그룹의 진행 기호 붙이기. 만약 현재 분석 중인 패턴이 연장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차트상의 진행 기호 프라그레스 레이벨을 붙일 준비가 끝난 것이다. 진행 기호는 시장 움직임에 특정한 성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시험 과정을 통해 제한된 파동 움직임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진행 기호를 붙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패턴의 첫 번째 부분은 1번 파동이라고 하고 두 번째 부분은 2번 파동, 세 번째 부분은 3번 파동, 네 번째 부분은 4번 파동, 다섯 번째 부분은 5번 파동이라고 한다. 각 파동의 끝부분에 이러한 기호들을 순서대로 기입한다. 상황별 파동 구성 법칙. 실제 충격 파동과 핵심적인 충격 파동의 구성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앞선 소단원에서 논의된 핵심적인 충격 파동 구성 법칙은 모든 충격 파동 패턴에 적용되는 것들이다. 그것들은 충격 파동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하는 법칙들이다. 단지 하나의 법칙만 위반되더라도 충격 파동을 검사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 자동적으로 그 패턴은 조정 파동으로 가정되거나 부적절한 위치에서 파동 분석을 시작했거나 파동의 진행 과정에서 사용된 모노 파동들이 같은 등급이 아닐 경우다.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218페이지를 보라. 만약 실시간 차트를 따라가면서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후의 모든 법칙은 현재의 파동 패턴에 기입한 진행 기호에 따라 적용될 것이다. 파동 변화의 법칙. 파동 변화에 대한 개념은 시장 움직임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것들 중 하나로 파동 진행 법칙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그것 없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쓸모없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 파동 법칙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파동 변화의 법칙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317페이지를 참조하라.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같은 등급인 인접하거나 그 다음에 존재하는 파동이 비교될 때 그들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 법칙을 완전하게 나타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은 시간에 대한 것이다. 각각의 파동이 형성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수록 더 완전하게 두 개의 파동 사이에서 변화가 모든 면에서 나타날 것이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측면은 매우 많다. 충격 파동에 대해 논할 때 변화의 법칙은 추세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파동, 2번 파동, 4번 파동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다. 만약 조정 파동이 진행된다면 그 법칙은 파동 A와 B에 가장 잘 적용된다. 파동 변화의 가능한 형태들은 다음과 같고 이것들은 모든 파동 분석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1. 가격, 프라이스, 수직적인 움직임. 2. 시간, 타임, 수평적인 움직임. 3. 되돌림 수준, 서베러티, 이전 파동에 대한 되돌림 비율, 충격 패턴에서 이번 4번 파동에만 적용, 모든 일반형 충격 파동. 4. 복잡성, 딘트리커시, 패턴 내부에 나타나는 하위 파동의 숫자. 5. 구조, 컨스트럭션, 플랫, 지그재그 등 패턴의 형태. 파동 그룹이 충격 파동이라는 가정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2번 파동과 4번 파동 사이에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 중 적어도 하나의 변화가 관찰되어야 한다. 실제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 보다 복잡한 폴리 패턴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단순한 패턴과 복잡한 폴리 파동들에 대한 그림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